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풀꽃 시인으로 불리는 작가 나태주 님이 엮은 시집 시가 나에게 살라고 한다 중에서 12편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1945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 대숲 아래서가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하였고 등단 이후 50여 년간 끊임없는 창작 활동으로 수천 편에 이르는 시 작품을 발표해 왔으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로 풀꽃이 선정될 만큼 사랑받는 국민시인입니다. 나태주 시인께서 엮은 이 시집을 읽기 전에 책 표지 뒤에 씌어진 작가의 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시는 모름지기 좋은 영혼에서 나온다.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세대에게 통한다. 구차한 설명 없이 징검다리 없이 가슴과 가슴을 연결한다. 좋은 시는 스스로 노래가 되고 그림이 되기도 한다. 좋은 서정, 좋은 문장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마음을 멀리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간다. 시는 오래 사는 목숨, 시인은 변해도 시는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 시에서 첫 문장은 신이 주시는 선물이다. 또한 좋은 시에는 신이 주신 문장이 들어있다. 영혼의 울림 덕분이다. 아, 나도 이런 시를 써보고 싶다. 가슴을 쓸어내린 일이 어찌 한두 번이었을까? 이 시를 만난 것은 나의 행운이었고 또 불행이었다. 짧고 간결한 표현은 마음을 자극하는 파장이다. 이 시의 빼어난 언어미학은 한국어가 얼마나 빛부시도록 아름다운가를 알려준다. 나태주. 펴낸 곳 주식회사 넥서스 엮은이 나태주. 시가 나에게 살라고 한다. 내 마음을 아실리. 내 마음을 아실리.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리.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밴 듯 감추었다 내어드리지. 아, 그립다.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리.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론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김명랑. 시에서 첫 문장은 신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말이 있다. 어찌 그런 문장이 누구에게나 항용 허락되겠는가. 하지만 시를 읽다가 문득 그런 문장을 만날 때가 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해 본다. 왜 내가 생각하고 있던 문장이 여기 와 있는 거지? 이걸 내가 썼어야 하는데 이미 누군가 써버렸네. 그것은 실망이고 쾌재이고 또 야릇한 기쁨, 감동이다. 내 마음을 아실 이가 그렇고 중간에 이르러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는 더욱 그렇다. 초혼.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김소월. 초혼이란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부르는 행위를 말한다. 일단은 한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한 사람이 망자의 혼을 애타게 부르고 있는 구도다. 왜인가? 사랑하던 사람이라 그러하고 그 사랑이 차마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으로써 그러하다. 이것이 육신과 영혼이 나누어지는 애달픈 갈림길이다. 이것은 차라리 통곡이요 몸부림, 이처럼 격정적인 운문의 문장이 어디 더 있을까? 살면서 나는 이적지 이토록 처절한 시의 문장을 더 만난 일이 없다. 이적지란 이제것의 방언입니다. 나룻배와 행인.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늙어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한용운. 처음 이 시를 읽은 것은 16 고등학교 학생일 때 애틋한 연애시로 읽혔다. 알고 보니 승려 스님의 시. 더구나 시인은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한 분, 가장 선명한 독립운동가여 불교 사상가. 표면적으로는 연애시지만 스승과 제자의 도리를 담고 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사랑에도 지치고 시들할 때는 이런 시를 읽으면서 마음을 달래고 위로를 받을 일이다. 이처럼 좋은 시는 적용 범위가 넓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향기까지 품고 있다. 저 인내를 보라. 저 지극한 기다림과 희생을 보라. 마음이 저절로 넓어지리라. 이 시는 내 평생의 날들을 안내하는 스승이 되고 이정표가 되기에 충분했다. 떠나가는 배. 나도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도야 가련다. 아늑한 이 항군들 손쉽게 버릴 거냐. 안개같이 물어린 눈에도 빛이 나니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맷뿌리 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사랑하는 사람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엇 다를 거냐.
돌아다 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해살짓는다. 앞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나도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도야 간다. 박용철. 용화 박용철. 그분은 전설적 문학의 시대 시문학이란 잡지를 사제를 동원하여 낸 분으로 우선 유명하다. 자신의 시집보다는 동료 시인의 시집을 먼저 내준 우정의 시인으로 또 유명하다. 정작 자신은 시집을 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다. 시인이 내준 동료 시인의 시집은 영랑 시집과 정주용 시집, 세상에 이토록 지극한 우정의 시인이 어디 더 있겠는가. 시인은 동료인 김영랑 시인이 전라도 억양으로 읽는 자신의 시 낭독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한다. 바로 위에 적은 작품이다. 식민지 젊은이의 시퍼런 기계가 살아있는 듯 그 푸른 숨결이 지금도 그립다. 봄은 고양이로다. 꽃가루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이장희. 생전에 자주 만났고 가까이 따랐던 박용래 시인은 당신이 좋아하던 선배 시인들의 시를 말해주었다. 어떤 시는 줄줄이 외우기도 했다. 그런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장희 시인이다. 숫제 시를 줄줄이 외우고 있었다. 나아가 이장희 시인은 자신의 호인 고월이란 말을 시 작품 안에 차용해 넣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장희 시인은 시집 한 권이 안 될 정도로 시의 편수가 많지 않은 시인이다. 사정이 그렇다 해도 그의 시들은 편편히 눈부시다. 천재성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위의 시가 그렇다. 매우 감각적이고 예각적이다. 과장도 꾸밈도 없이 단도직입으로 사물 안으로 들어가 본질을 잡아낸다. 날렵한 사냥꾼 마냥. 내 소녀. 빈 가지에 바구니 걸어놓고 내 소녀는 어디 갔느뇨. 박사의 아지랑이 오늘도 가지 앞에 아른거린다. 5일도. 이 시에서의 박사란 얇은 비단을 말합니다. 시가 굳이 덩치가 크고 울림이 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얼핏 철부지 소년이 붓을 들어 아무렇게나 썼을 것 같은 이 한편의 시. 왜 이 조그만 시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앙증맞다. 사랑스럽다. 맑고도 곱다. 다만 아름다움 그것뿐이다. 작은 것이 오히려 크고 부드러운 것이 오히려 세차고 말없는 것이 오히려 많은 말을 하고 있음을 이런 시가 말해주고 있다. 시인에게는 이보다 더 크고 우렁찬 시가 있고 덩치가 큰 시가 있으리라. 그런데도 이 시가 오래 생명을 갖는 것은 시가 어때야 하는가를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웅변이다. 언어가 그림이 된 까닭이기도 하다. 청포도.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육사. 민족시인, 애국시인, 지사시인으로 불리는 이육사 시인에게 이런 시가 있다는 건 하나의 이변이고 기적 같은 일이다. 어쩜 이렇게도 입에 척척 달라붙는 문장이 있을까? 그만큼 이 시는 모국어의 말맛과 리듬을 잘 살려 쓴 작품이라 하겠다. 나긋나긋 정다운 청유형의 문장 안에 살가운 인간애와 자연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아, 이런 작품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푸르게 했던가. 실상 7월은 청포도의 계절이 아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7월을 청포도의 계절이라 말했다. 실수일까? 아니다. 음력 7월을 말함이다. 그래서 독자들은 양력 7월을 청포도의 계절로 인식한다. 시의 위대한 명령이다. 옛 이야기 9절. 집 떠나가 배운 노래를 집 찾아오는 밤 논뚝길에서 불렀노라. 나가서도 고달프고 돌아와서도 고달펐노라. 14살부터 나가서 고달펐노라. 나가서 얻어온 이야기를 달기 울도록 아버지께 이르노니 기름불은 깜빡이며 듣고 어머니는 눈에 눈물을 고이신 대로 듣고 이치되던 어린 누이 안긴 대로 잠들며 듣고 옷방 문설주에는 그 사람이 서서 듣고 큰 도간에 실린 슬픈 물같이 속살되는 이 시골밤은 찾아온 동네 사람들처럼 돌아서서 듣고 그러나 이것이 모두 다 그 예전부터 어떤 시원찮은 사람들이 끝맺지 못하고 그대로 간 이야기여니 이 집 문골이나 지붕이나 늙으신 아버지의 착하디 착한 수염이나 활처럼 휘어다 붙인 밤하늘이나 이것이 모두 다 그 예전부터 전하는 이야기 구절 일러라. 정지용. 이치되던이란 성가시게 칭얼대던이란 말입니다.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로 불리는 정지용 시인, 이 시인의 시를 읽지 못하고 시인이 된 나 같은 세대는 문학적으로 불행한 세대들이다. 좀 더 일찍 그의 시를 읽었더라면 시의 뼈대 자체가 달라졌을 것이다. 아, 성류아를 알알이 비추어 보며 신라천년의 푸른 하늘을 꿈꾸노니 이것은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나온 정지용 시인의 시 구절이다. 그것도 시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시인이라고만 소개되어 있었다. 위의 시는 시인이 생전에 출간한 어떤 시집에도 들어있지 않은 작품이다. 왜일까? 어쩌면 이 시가 시인 나름 감상적이란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닐까? 그런 만큼 나에게는 더욱 마음 따스하게 정이 가는 작품이다. 별 해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해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하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리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윤동주. 우리나라 사람치고 윤동주란 시인의 이름과 그의 시 별 해는 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이 시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작품이다. 윤동주 시인은 1941년 그의 나이 24살 때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기념으로 77권의 시집을 내고자 했다. 그러나 그 꿈이 막히자 자필로 필사하여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이름으로 3권의 시집을 만든다. 이때 시집을 선물 받은 정병욱이란 분의 보관본이 뒷날에 남아 오늘날의 윤동주 시집이 되었다. 청년의 풋풋한 동경과 사랑이 함뿍 담긴 시, 시인의 일대기가 담긴 듯한 시, 지금도 읽으면 그 젊은 윤동주 시인을 만난다. 해바라기의 비명.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빛돌을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란 해바라기를 심어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노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함형수. 함형수란 시인, 시단 활동이 길거나 활발했던 시인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시 하나 남겨 그 이름이 영원하다. 시의 편수도 많지 않아 시집 한 권을 제대로 묶을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이장희 시인과 비슷하다. 행갈이나 연 구분도 없이 그냥 줄글처럼 이어진 5개의 문장이다. 문장 형식도 명령어투로 투박하다. 그런데도 아름답고 황홀하다. 왜 그럴까? 어쩌면 그건 이 시가 유언시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죽을 때 두고 가는 말이 유언이다. 스님들은
그걸 좀 더 좋게 오도송이라 말씀한다. 젊은 날의 유언,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면서 내놓는 유언. 그러기에 그 유언은 한없이 눈부시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로 풀을 매지어.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김상용. 자칫 현실 도피로 읽을 수 있는 글이다. 그러나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다. 인생에는 공식이 없고 정답이 없는 법. 나름대로 잘 살면 되는 것이다. 유유자적, 자연을 벗삼아 한가함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그런 삶을 살겠다는 각오요 지향이다. 요즘처럼 번잡한 세상일수록 이런 삶의 태도가 더욱 우리에게 실감있게 다가온다. 내가 가는 방향과 같지 않다고 하여 그 사람의 인생을 비난하지 말 일이다.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인정해 줄 때 내 인생도 너그러워진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세월이 가면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내 서늘한 가슴에 있건만. 박인환. 저 50년대 한국 전쟁을 치르고 황폐한 서울의 스산한 거리에서 멋쟁이 시인으로 통했던 분이 박인환이다. 밥보다는 막걸리를 많이 마시고 술보다는 시를 더 많이 사랑했던 시절의 시인이다. 당시에 명동거리 한 술집, 거기에서 몇 사람 지인들이 모여 술추렴을 하다가 그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이 노래를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탄생한 시가 바로 이 시이다.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도 낭만과 인간의 최소한의 꿈을 잃지 않으려는 안쓰러운 마음의 파동이 절로 느껴지는 시다. 이런 멋스러움과 여유 속에서 인생은 잠시 시름을 놓고 아름다움을 꿈꾸어도 좋으리라. 읽어드릴 시편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때 병마와 싸우며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도 했던 시인 나태주.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일으킨 시, 삶을 위로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던 114편을 담아서 책을 엮었습니다. 주옥과 같은 시들의 낭독과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되어드렸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행복하세요.